안녕하세요. 이호진입니다. 진짜 오래간만이죠. 오늘은 푸드 딜리버리 시장 분석, 2019년 업계 전쟁, 쿠팡이츠의 태세 전환 이유, 뭐 이렇게 아주 거창하게 그 제목을 정해봤고, 어, 뭐라 그럴까? 뭐 저번하고 같아요. 뭐 플랫폼 종사자분이나 투자자분들을 주로 타겟으로 해서 정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그 라이더분들도 알아두시면 나쁜 거는 없어요. 그리고 강의들마다 조금씩 제가 언급했었지만 이 자리 빌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지금 콜이 없다고 이제 거리에서 상당히 푸념들 하시는데, 저도 인성을 지웠습니다. 얼마 전에 지웠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O2O의 지금 딜리버리 이런 시스템, 플랫폼 격변과 트렌드의 변화. 자, 지금 우버이츠, 뭐 생각대로니 뭐니 하는 대행도 있고, 쿠팡이 또 뛰어든다고 하죠. 그리고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시작 단계입니다. 시작 단계이고, 그건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뛰어들어서 지금 당장 돈을 못 벌더라도 노하우를 습득해 놓으시면 놓으시는 만큼 앞으로 굉장히 유리합니다. 나중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삽질을 하게 돼 있어요. 필수적으로. 빨리 들어와서 경험을 쌓아 놓으면 좋으시겠죠? 앱 같은 거 사용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콜이 없다고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경험 쌓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버도 해보고 뭐 생각대로도 할 수 있으면 하시고, 고고벤이라는 것도 있고 많잖아요. 인성은 출근비가 있는데 어쨌든 요지는 노하우를 좀 많이 쌓아 놓으시면 나중에 좋다. 뭐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좀 틀린데, 알바로 하시는 분들은 2, 3년 뒤면 아마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많이 느끼게 될 거예요. 지금도 우버에 지금 들어오신 분들 수입하고 작년부터 아름아름으로 하신 분들 수입은 틀려요. 노하우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자,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고, 오늘 제가 이제 플랫폼 종사자나 업계분들에게 드릴 말씀들은, 그 라이더분들 뭐 앞으로 성장성 있으니까 해라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배달 시장 자체가 굉장히 핫하다는 거, 그리고 핫한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저만의 그 뇌피셜들도 좀 섞어서 구체적으로 썰을 좀 풀어보고자 합니다. 그 뭐 똑똑하신 분들 많고 쿠팡이네 뭐냐 네이버도 들어온다고 하는데 있겠죠. 안에서 파워포인트 가지고 열심히. 그리고 이제 사무직에 계신 분들은 저도 예전에 해봤지만 엑셀에다가 막 열심히 기입하고, 야, 일 진짜 열심히 했다고 돌아가시는, 그런 매일매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여러 분석 결과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뭐랄까, 객관적으로 보는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객관적으로 본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게 보는 것이거든요. 되게 그것이 인문학적인 거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범람할 때는 한 발 벗어나서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컨슈머의 입장에서 이게 왜 인기가 있고 앞으로 어떤 가치가 있을 것이냐, 그걸 보는 것도 중요하다 하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할 부분들은 주로 그런 주안점이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시장 분석과 업계 전쟁, 쿠팡이츠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광고 한마디. 우버 추천인 코드 33Y8SK니까 만에 하나라도 하실 분들은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예, 넘어갈게요. 광고는 빨리 넘어가야죠. 네. 자, 이 푸드 딜리버리 시장 기사를 보시면 있지만 17조, 3조, 가능성은 뭐 이게 뭐냐? 지금 현재 배달 대행 앱이니 뭐니 통털어서 이렇게 O2O로 하는 게 3조 정도라고 해요. 저 계산 안 해봤는데 기사들에 그렇게 나옵니다. 뭐 2조 5천억이라는 데도 있고 그 정도 되겠죠. 자, 근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전체 그 배달 앱 같은 거 말고 그냥 짱깨집 그런 거 다 포함해서 시장은 17조라고 해요. 그럼 무엇이냐? 지금 3조니까 앞으로 14조 정도는 성장 가치가 있다는 거죠. 이 13조라는 건 무궁무진, 지금 14조.
14주라는 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자, 저의 이제 레퍼런스 같은 거는 공식적인 여러 오피셜한 데이터가 있으니까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소셜 커머스를 초기에 한번 하려고 각을 잡은 적이 있었고 게임 시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중심에 있었었어요. 그때 꽤 많이 실적이 있었었고 뭐 구구하게 설명은 안 할게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자, 제가 지금 한량처럼 이제 저도 라이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라이더를 하고 있지만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푸드 딜리버리를 보면 사실 가만히 있기 힘든 그런 것을 느껴요. 뭐냐? 이게 2, 3년, 4, 5년이 지나면 정말 엄청날 거라는 생각이 그냥 들거든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저는 이제 밑바닥부터 라이더부터 해서 다 꿰차고 이제 해왔는데 2년 정도 봤는데 소셜 커머스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맨 처음 시작할 때 약간 그 스폰서 비슷한 분하고 이제 했었지만 쿠팡, 위메프, 티몬 이런 식으로 지금은 3파전인데 기억하실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그때는 3파전이 아니라 뭐 10파전, 뭐 20파전 중구난방이었어요. 근데도 매출들이 낮다는 거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만큼 하나의 트렌드가 시작될 때 처음에는 레드오션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가 돈을 뛰어들기만 하면 버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소셜 커머스라고 하면은 지금 보면은 뭐 물건을 대행해서 판다 이런 개념으로 고착화가 돼 있지만 처음에는 아주 별의별 게 다 나와요. 뭐 지금은 꿈도 못 꾸겠지만 요트를 뭐 판다느니 무슨 파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을 대행해 준다 그런 것들부터 여러 가지가 나왔었는데 대행은 지금 재능 판매 그런 쪽으로 장르가 구분돼서 다른 게 있어요. 그거는 제가 시간 날 때 나중에 한번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하여튼 소셜 커머스의 초기와 지금 배달 대행 시장 굉장히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그리고 게임 시장도 이 갑자기 왜 생뚱맞게 네 게임이냐 말도 안 되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 게임도 90년대 중반부터 봐왔던 사람이고 게임 시장도 트렌드가 계속 변화가 있었는데 주로 이제 플랫폼 변화겠죠. PC 패키지였다가 온라인이 되었다가 그런 것들이 있었죠. 이제 맨 처음에는 몇 천억도 되지 않았었다가 나중에는 뭐 1조, 2조 넘어서더니 막 5조, 10조까지 갔다가 지금 한 6조 정도로 짜부라진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누구나가 뛰어들어도 돈을 버는 시장이었다가 점점점 3파전 양상으로 주로 3개 업체 정도가 남게 되거든요. 어떤 시장이든. 그렇게 남으면서 다른 군수 업체는 다 떨어져 나가고 게임 쪽에서도 단순히 게임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아이템이나 작업장, 유료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얘기를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따가 제가 이 푸드 딜리버리 플랫폼의 가장 괄목할 만한 시장 가치를 말씀드릴 텐데 거기랑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그걸 사용하는 컨슈머가 체류 시간이 기냐가 있거든요. 게임 쪽이 MMORPG라는 그런 게 돈을 많이 벌었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당장 매출을 어떻게 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붙잡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거기에 시간을 쏟게 만드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렇게 하면 성공이거든요, 사실은. 그건 그냥 매출 계산이 아니라 상당히 고급 스킬인데 경영 마케팅으로 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물 퀵이나 이런 일반 물류와 달리 푸드 딜리버리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력이 있어요. 그리고 플랫폼 비즈니스가 받쳐주기 때문에 가능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분들 많죠? 기사만 많으면 돼.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한 3년 정도 가겠습니다. 갈 것 같고. 자, 지금 기사에서 떠드는 것들 지금은 3조고 앞으로 14조가 남아있다고 하는 이유는 현재는 서울 경기 광역시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예 지방 이런 데들은 다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크다. 서울 경기도 다 안 들어갔죠. 지금 강북 쪽은 많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하코방 같은 동네 구석에도 다 중화요리집 있고 많은데 엄청나죠. 그런 게 다 앱으로 된다면
사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장이 전개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고. 자, 그래서 여기 업체들이 행보를 이렇게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엘리트들이 모여 있고 다 브레인들인데 괜히 이러지 않아요. 네이버도 뛰어든다 하고 카카오도 지금 실패했다가 또 뭐 바꿔서 한다고 하죠. 저는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컨설팅 해드리는 다른 대기업 분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 뭐 어디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전 정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무리 브레인 엘리트라고 해도 데스크에서만 보는 데이터는 한계가 있어요. 아까 제가 객관적 지표, 주관적 지표 얘기했었지만 객관적으로는 정말 잘 뽑아내지만 그거 실무에 들어가면 다 망가집니다. 부서지고 손을 못 써. 그것만 가지고는. 카카오도 좀 그런 식이었어요. 제가 보기엔. 이따가 제가 배달 대행 3요소 얘기하겠지만 실무를 하고 데스크에서도 또 분석을 해야지 무슨 코끼리 장님 만지기 같은 그렇게 되는 게 있어요. 있고 그러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볼까요? 예. 자, 이 푸드 딜리버리가 왜 전망이 좋으냐? 일단 주관적인 지표에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인 세대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자, 1인 세대 증가. 근데 이거는 각종 언론에서도 많이 떠들었고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새로울 게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저도 1인 세대인데 구체적인 경험담을 섞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 이제 저도 이제 강남에서 주로 다세대도 배달을 많이 가보는데 만약에 뭐 중규모 이상의 가족이라서 엄마 아빠 뭐 아들 딸 뭐 이런 정도 4명 이상이라도 가족이 되면 사실 사 먹는 거 이런 거보다 해 먹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뭐 쇼핑을 뭐 장보기를 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가끔 마트에 장 보러 가지만 아직까지 정말 1인에 맞게 소규모로만 재료를 사서 하기는 힘들어요. 그렇게 나오지도 않고 그렇게 사면 많이 사는 거랑 차이가 없어요. 단가가 무 한쪽이라도 무 반쪽을 사나 하나 통으로 사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반쪽을 이쁘게 썰어놨다는 것 뿐이지. 그래서 좀 가족이 4명 이상 5명 이상 되면은 사실 배달이냐 사 먹는 것보다는 해 먹는 게 나을 수 있어서 그러는데 배달을 좀 안 시키겠죠. 근데 1인 세대 저같이 혼자 사는 사람은 이렇게 막 마트에서 사다가 먹기도 하고 뭐 심부름 센터 뭐 해가지고 뭐 재료를 사서 하기도 하고 별별 짓 다 하다 보면 결국은 배달로 시켜 먹는 게 제일이라고 이제 결론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돈뿐 아니라 시간까지. 마트에 가서 쇼핑하는 시간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게다가 강남 같은 경우 1인 프리랜서들 진짜 바쁘죠. 배달을 시켜 먹는 또 하나 이유가 시간 절약인데 뭔가 재료 사서 해 먹었다. 설거지 해야 돼요. 시간 없습니다. 뭐 해야 되는데 자꾸. 뭐 치워야 되고 사러 가는 시간 포함. 그 프리랜서들은 정말 바쁘게 움직이기 때문에 직장인도 마찬가지지만 시간 무시 못해요. 해먹고 치우고 결국은 배달이 좋다는 걸 배달을 시켜 먹을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확대되겠죠. 앞으로는 더욱더. 자, 여기 나가서 먹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도 방금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거리 문제. 일종의 음식 백화점. 우버든 요기요든 들어가 보시면 영양 문제도 있는데 뭐 라면만 먹는다? 편의점에서 도시락 먹는다. 이거 영양 편중돼서 못 버팁니다. 일해야 되는데. 뭐 제 주변 동생들도 있는데 정말 힘들게 젊은이의 자화상인데 막 알바도 하고 알바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전문직 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똑같이 몸 관리 안 하고 그렇게 맨날 편의점에서 도시락 사 먹고 막 이러다 보면 못 버텨요. 근데 그걸 나이 먹으면 알게 되는데 어쨌든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이 들면 결국은 잘 차려 먹으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식당을 찾겠죠. 골라 먹으려고 하고. 근데 이게 강남에 어디에 살든 뭐 심지어는 뭐 다른 구래도 자기 사는 반경 뭐 솔직히 그걸 먹으려고 차를 타고 나가서 먹을 수는 없으니까 주변에 있는 걸 먹게 되는데 되게 한정적이에요. 순댓국만 있는 데도 있을 거고 분식은 근데 안 되잖아. 영양 편중되지 못하죠.
자, 그러다가 요기요라든지 배민이라든지 우버 이런 거를 보다 보면 아, 내가 오늘은 단백질 섭취가 적었으니까 뭐 야채를 더 먹어야 돼. 웰빙이죠. 뭐 그런 식으로 따지다 보면 정말 배달만 한 게 없어요. 푸드 딜리버리. 그 앱 이렇게 스크롤 하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를 집안에 앉아서 다 받아 먹을 수가 있거든요. 진짜 완벽해요. 3요소가 다 돼. 돈 아끼죠. 시간 아끼죠. 영양소 골고루 섭취 가능하죠. 푸드 딜리버리 앱 사업만큼 앞으로 증가하는 이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시켜 줄 만한 게 없어요. 네이버나 위메프 뭐 이런 애들이 그냥 뭐 좀 잘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뛰어들 거라고 전 생각이 안 됩니다. 다 엄청나게 분석했을 거예요. 그 지금의 트렌드, 사회 트렌드까지 다 해서 컨슈머, 소비자층이 어떻게 변할 것이며 과연 이 사업은 어디까지 과연 성장성이 있을까 하는 것들. 바보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했을 것이고. 자, 네 번째. 여기 나왔습니다. 나왔죠? 나왔는데 자, 아까 게임 사업 제가 연결해서 말씀드렸죠. 그 당장 뭘 어떻게 팔고 해서 매출이 나는 것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얼마나 고정시키고 얼마나 오래 붙잡게 하고 있느냐가 관건이다. 그게 사실 매출로 결국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 이 플랫폼 푸드 딜리버리의 플랫폼은 정말 사람들이 오랜 시간 체류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제대로 만들었을 경우, 제대로 기획을 했을 경우. 당장 요기요나 배민 들어가 보세요. 음식을 판다 이런 거 떠나서 각 식당마다 리뷰 수들이 있는데 식당 하나마다 리뷰가 막 1000개, 1500개 이상 하루에 막 몇십 개씩 달려요. 리뷰가. 리뷰를 달고 사진을 찍고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람들이 거기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는 거. 그거 스크롤해서 고르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맨날 시켜 먹는 똑같은 거 시켜 먹으면 다르겠지만 음식 고르다 보면 하루에 30분 이상씩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수가 지금 증가하고 있고 그건 무엇이냐? 단순 음식 배달이 아니라 이 플랫폼 자체가 앞으로 사업 기획 이런 쪽으로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사실 저는 솔직히 이게 제일 크다고 봅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도 있고. 자, 다음 거 볼까요?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쿠팡이츠의 발빠른 태세 전환. 그 제가 전에 어떤 강의를 했었냐? 그렇죠. 이제 배달퀵 라이더들, 프로 라이더들의 성향을 알아보자. 여기서 쿠팡이츠 이게 뭐 쿠팡이츠가 어디서 자극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뭐 딱히 제가 따로는 말 안 하겠습니다만 이제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우버 수준의 기사 수급 대책을 세운 거죠. 이게 밑에 이겁니다. 배달 파트너 모집, 주문이 없어도 최대 시급 2만 원 보장. 근데 이게 지금 아직 오락가락한 게 15,000원이랬다가 2만 원이랬다 하는데 그래도 장족의 발전이에요. 쿠팡플렉스 지금 건당 500원 1,000원 하죠. 난리인데 그걸 갖다가 쿠팡이츠에 한다고 하니 제가 솔직히 그렇게 강의를 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 이렇게 정책을 바꾼 것 같은데 이건 지금 우버이츠를 엄청나게 벤치마킹했어요. 우버이츠랑 거의 똑같이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제 강의를 조금만 더 카테고리를 넓게 보고 좀 봤으면 지금 이렇게는 안 했을 것 같은데 무엇이냐. 제 작년에 8월 달에도 미아리 점장이 마냥 했지 않습니까? 올해 2월 달, 3월 달부터는 이 O2O, 퀵 인성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헬 되니까 알아서들 정리하시고 기사분들 세계 일주 여행이라도 다녀오시라고 몇 번인가 제가 워닝 경고 메시지 했었죠. 근데 그런 거 무시하고 지금 우는 분들 많아요. 길거리에서. 지금이라도 저 다시 말씀드리는데 8월까지는 헬이기 때문에 각자 자구책들 마련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뭐냐.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비수기가. 그래서 사실 이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것도 폐해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이제 브레인 분들이 모여 있어도 이게 뭐 밑바닥에서 일 한 번 안 해보고 맨날 엑셀 가지고 맨날 그 데스크에서 모니터 막 회의 시간 회의도 엄청 길게 해요. 아주 그냥 다 모여가지고 저녁 9시에도 못 가네. 뭐 야식 시켜 오늘 12시까지 끝장을 보자. 근데 문제는 그렇게 밤새 회의를 해도 그 다음날에 결론이 아직도 안 났어. 자, 저도 실장 역을 예전에 꽤 큰 업체에서 한 적이 있는데
저는 회의를 너무나 싫어하는 인간이라 한 번은 회의실 앞에다가 기동전사 건담이랑 회 그림 사시미를 붙여놓고 몇 시까지 들어와라 했습니다. 간담회죠? 죄송합니다. 이건 장난이에요. 어쨌든 저는 이제 회의를 해도 그렇게 길게 하지도 않고 짧게 끝내는데, 그건 뭐냐면 핵심만 찝어가지고 결정을 할 건지에 대해서 그렇게 길게는 스토밍을 안 한다는 거예요. 스토밍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금 다른 컨설팅도 있지만 실무자가 한마디 하면 정리가 되는데 데스크에서의 시선만으로 하면 정말 회의만 계속해야 돼. 그리고 중요한 건 결과가 산으로 간 결론이 나와버려서 뭐 지금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자꾸 이렇게 하면 또 너무 그런 거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이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니까 제가 굳이 안 하더라도 아마 또 조정이 될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한다고 절대 이렇게 안 돼요. 막상 하면은 보이는 게 있는데 쿠팡이 그렇게 널널한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럴 거라 생각하고, 어쨌든 자 이렇습니다. 지금 근데 저는 뭐냐면 쿠팡이츠를 왜 자꾸 얘기하냐면 하는 게 보이니까, 옆에서 왜 그렇게 하는지 보이는데 뭐 그래요. 하여튼 너무 보여서 계속 말 안 할 수가 없네. 그렇고 뭐 다른 위메프도 나오고 할 텐데 다들 벤치마킹을 하시겠죠. 벤치마킹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이제 다르겠지만, 자 근데 또 여기 주목을 해야 될 게 뭐냐, 쿠팡이 처음에는 강남 지역만 테스트를 하겠다는 걸 언뜻 흘린 적이 있어요. 흘린 것도 있지만 전 따로 이제 네트워크 통해서 들은 것도 있는데, 그거 뭐냐, 나름 이제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연구 기간을 가지겠다고 했던 거겠죠. 근데 왜 갑자기 지금 와서 이것도 이렇게 하면서 서울 지역 전면 공세냐? 역시 브레인 분들 계시니까, 아까 제가 이전 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거 푸드 딜리버리 앱 사업 연구하다 보면 이게 정말 3, 4년 뒤에는 무궁무진하다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이거 분석 잘하면 나옵니다. 그런 결과가 나와요. 경험을 하면 빨리 나오지만 경험을 안 한 사람도 계속 데이터 찾고 막 비교 분석하고 막 모아서 공부하면 결국 나오죠. 그렇게 판단들을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생명이다. 연구기간이고 나발이고 빨리 들어가서 삽질이라도 빨리빨리 해야,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더 돈 아껴서 빨리 이익 환수할 수 있다. 이익을 거둘 수 있다. 그런 이제 그 판단이 서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 있습니다. 뭐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는 저의 뇌피셜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근데 모르죠. 푸드 딜리버리 앱 사업이 과연 내년에는 어떤 모습으로 돼 있을지. 뭐 악플을 다신다면 내년에 와서 한번 보시고 시원하게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굉장히 멘탈이 좋기 때문에 다 환영합니다. 환영하고 지금 와서 이렇게 깨달아서 전면 공세를 하는 것이다 제가 강조드리고 있고, 네이버 같은 기업들도 그런 게 아닐까 하는데, 다음 장에 보시면 또 거기에 대한 부연적인 그런 근거들이 또 나와요. 전면적으로 하는 게 왜 그런 것인지, 시간을 아껴야 되는 것이. 자 다음 장. 다다음 장에 나오겠네. 일단 이거부터 설명할게요. 뭐냐, 아까 제가 주구장창 이제 주관적으로 이 푸드 딜리버리는 엄청나게 갈 거다, 해야 된다, 막 이런 주관적인 뇌피셜 섞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부분은 저의 이제 경험과 들은 것과 이제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앱 기획이나 이런 거에서 이제 겪었던 것 포함 저의 연구 결과 모아서 약간은 객관적인 지표로 볼 수도 있겠죠. 저는 이제 푸드 딜리버리 사업의 절대 3요소라고 일단 이름을 줘봤어요. 뭐냐, 앱 기획 개발, 기사 수급, 마케팅, 운영은 요소는 아닙니다. 뭐냐면 이 3요소가 톱니바퀴 맞물리듯이 됐을 때 비로소 이렇게 갈 수 있다, 사이클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위에 있고, 이 순서나 중요도가 있는데, 사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건 앱 기획과 개발입니다. 기사 수급이나 마케팅 전에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우버에 대해서 좀 쓴소리를 하면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많아요. 되게 그 글로벌 표준으로 기사 수급 정책 이런 거는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근데 지금 기사분들 우버 발가락 빨고 있고
결국 밑단이 문제야. 이게 안 돼 있으니까 뭐 기사가 많아지니까 더 문제가 커지고 있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앱 기획 개발. 우버 앱에 대해서 이따가 또 회초리를 들겠지만 일단 좀 이거 좀 얘기할게요. 뭐냐. 자, 이제 앱 기획과 개발을 왜 잘해야 되냐. 전 이제 LG 스마트 TV 앱을 150개 정도 개발했던 사람이지만 소비자가 접근하기 쉽고 사용이 편한 UX와 UI가 돼야 돼요. 레이아웃이 그렇게 잡혀 있어야 되는 페이지도 그렇고 디자인부터 이게 무시를 하면 안 되는 게 그냥 처음에 해야 되는 거 무조건 건물 짓는 거로 따지면 시방서 단계예요. 진짜 밑바닥 기초공사야. 한번 정해놓으면 쉬이 바꿀 수도 없어요. 그 유저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이거 자주 바꿔도 안 돼. 또 해야 되는데 자, 제가 최근에 요기요에서 굉장히 이벤트도 많이 하고 해서 정말 주문을 많이 시켜봤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사실 저도 기사 수급과 라이딩, 마케팅 정도, 마케팅은 제가 또 하던 일이 있어서 본 게 아니까 이제 했는데 한 달 정도 제가 요기요에서만 치킨을 한 20마리 죄송해요. 우버 안 시키고 냉장고에 아직도 닭다리 있어요. 닭 먹다가 질려서 죽을 뻔했어. 근데 먹어본 결과 먹기만 한 게 아니라 앱도 많이 써봤죠. 앱 구석구석 다 써봤고 배달 과정 다 해봤어요. 리뷰 같은 거 꼼꼼히 다 보고 제가 리뷰도 많이 올렸는데 그 UX UI가 잘 돼 있고 잘 돼 있어요. 사실 아직도 고칠 부분 제가 보기에는 그 게임을 디자인했던 사람들이 붙으면은 정말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저는 IT 분야에서 제일 디자인이나 기획을 잘하는 쪽은 게임 쪽에 몰려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게임 쪽에도 있어서 알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객관적으로 그게 있는데 요기요 같은 것도 사실 아직 멀었는데 아직 멀었어요. 좀 불편한 부분들이 꽤 있는데도 사실은 우버에 비하면 진짜 천지 차이다. 제가 보기에 그렇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우버는 지금 죽은 앱이다.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심각해요. 되게 심각해. 되게 심각한 상황이고 그 일단 보면 프로모션이 일단 사람을 중독시키죠. 일단 이거는 프로모션이 중독시키는 거는 UX, UI 레이아웃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에요. 근데 어쨌든 여기 앱 기획 개발의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넣었는데 프로모션 중독. 근데 이게 지금 요기요가 프로모션 뭐 대형 프랜차이즈 50% 반값 이걸로 하고 있는데 계속 중독시키면서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아 오늘도 또 반값 할까 기대치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반값을 안 해도 들어가던 버릇이 남아 있으니 그리고 체류 시간이 길었으니 일반적으로 계속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앱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순서인데 우버도 많이 했어요. 작년에 엄청 많이 했어. 요기요나 배민이 팔짱 끼고 있을 때 진짜 엄청나게 요기요하고는 비교도 안 돼. 치킨만 하는 게 아니라 전 메뉴야. 전 메뉴 무조건 5,000원에 2만 원짜리 먹게 해준 적도 있었고 엄청 많아요. 근데 중독을 시키는데 문제 뭐냐면 거기서 프로모션 중독을 보고 들어온 사람들 중에 50%는 빠져나가는 이유가 이거야. 결국은 UX, UI, 레이아웃 앱 기획 개발이 너무 그 글로벌 표준이라는 게 안 맞아요. 한국 성향에 되게 안 맞고 그리고 리뷰 환경이 좀 좋아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고 이 끝에 있잖아. 리뷰 환경 커뮤니티가 중요해요. 커뮤니티가 만들어져야 이건 IT 공통이에요. 안 그러면 망하거든요. 다운로드를 많이 받게 하면서 사람들이 거기서 계속 놀게 만들어줘야지. 제가 그래서 게임 사업 아까 얘기한 거 아니에요. MMORPG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요? 게임이 재밌어서? 노노. 전 한국 게임의 질을 그렇게 높이 볼 수가 없어요. 그거 얘기하면 진짜 이틀 내내 해도 안 되는데 한국 게임이 그나마 성공한 거는 커뮤니티 환경을 너무나 잘 만들었기 때문에 중독과 커뮤니티의 연합. 사실 한국 게임 시장이 5조 이상 나온 건 그거예요. 거기에 파워가 있는데 그래서 요기요 보세요. 아까 리뷰 수 같은 거 말씀드렸는데 우버도 리뷰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와서 또 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궁금해서 또 강조를 하지만 우버의 리뷰는 대체 어디 가면 볼 수 있나요? 대체 쓰면 그거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데이터는 도대체? 데이터는?
그 데이터가 어딘가에 박혀 있다면 그거를 정말 보기 힘들게 해놓은 이 UX UI가 제일 문제고, 데이터를 리뷰를 쓰고 그 리뷰를 만약에 개발자 거기 우버 관계자만 보게 해놨다면 그건 그거대로 또 문제. 어느 쪽이라도 우버 앱은 지금 문제가 너무 심각해. 죽은 앱이야, 죽은 앱. 과연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무슨 프로모션을 해서 어떻게 이 소비자가 늘어나길 바래. 말이 안 되는 거지. CS도 지금 안 좋고, 지금 제가 좀 단어를 골라 써서 그렇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심각하고, 그러니 제가 이 계단식으로 해놨잖아요. 앱 기획 개발이 돼 있는 상태에서 기사 수급이 많이 이루어져야. 죄송, 말도 헛나가네. 앱 기획과 개발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상황에서 기사 수급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기사들이 풀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마케팅이 이루어져야 소비자들이 만족하고 그걸 쓰면서 입소문이라도 내면서 늘어날 거 아니에요, 앱의 사용자가. 지금 기사 수급 정책만 괜찮았지 앱 기획 개발 개판이고, 마케팅? 이것도 사실 유튜브로 CF 비슷하게 했죠. 저도 이제 그런 제작을 해봐서 아는데, 그것만 딱 봐도 제작비는 싸게 한 것 같진 않아요. 빨이 좋아. 근데 문제는 뭐다? 재미가 없어. 아니, 배달의 민족이 왜 여기까지 컸나요? 다른 거 없었어요. UX UI 안 좋았어요. 배달의 민족도 맨 처음에는 차이가 없었어요. 서비스의 차이도 없는데, 근데 배달의 민족은 CEO가 디자이너 쪽 했던 분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다 보니 키워드가 뭐가 중요한지 바로바로 잡아내죠. 그리고 홍보 문구 정말 잘 만들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정말 방송용 광고 기깔나게 만들었죠. 그 배민, 우리도 같은 민족이었어. 그 무시 못합니다. 테마를 가지고, 키워드를 가지고 해서 몇백억 쏟아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온 거지. 이거 배민 거 아니야? 배민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근데 지금 우버 같은 경우는 지금 네이버에도 지금 엄청나게 메인 배너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엄청 비싸거든요. 그거 그 네이버 메인 배너 비싸요, 되게. 근데 그게 배달비 무료라는 것만 가지고 주구장창한 것 같은데, 지금 배달비 또 유료화 했지 않습니까? 뭐 배달비 무료화만 가지고는 더 고객 수가 늘지 않으니 저거지. 배달비 유료화라도 해보자. 많이 안 빠져나가겠지? 아닙니다. 이 마케팅 이전 단계 앱 기획 개발 이것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빠져나가는 순서만 남았어 이제. 자,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 이게 지금 너무 단계별로 다 안 돼 있으니까 어디부터 지적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쨌든 지금 사상 누각인데, 어쨌든 마케팅 쪽에 얘기하다는 거니까 더 정리를 해볼게요. 뭐냐,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아이디어도 중요하거니와, 사실 아이디어가 테마가 확실하다면 유튜브에 그렇게 짜금짜금 올리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광고, 커머셜 특히 이런 건 일단 테마나 키워드가 확실히 정해졌다면 돈을 갖다 들이부어야 돼. 안 그러면은 티도 안 나. 이게 커머셜이 무서운 게 그거예요. 조금 해가지고는 티가 안 나요. 그래서 사실 자본 싸움이지. 그런 것들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무료 쿠폰도 같이 마치 전략 폭격하듯이 병행을 해야 돼요. 대고객 마케팅 돼야 되는 것이고, 수수료 절감과 인센티브 제공 등도 필요합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우버 쪽에는 지나가는 말로 한번 언뜻 뭐 간담회 같은 것도 있었으니까 우버 기사들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뭐 레스토랑도 매출이 많이 나오는 데는 제공해줘야 돼요. 그렇게 좀 유치를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뭐 쿠팡도 아니고 우버 무슨 성토 분위기 돼버렸네. 아닙니다. 뭐 쿠팡 이츠도 전에 강의 제가 얘기했지만 뭐 적대감 있어서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 만약에 관계자분들 보시더라도 저 같은 사람은 그냥 깨알, 뭐 모래알도 안 되는 건데, 제가 말한 게 다 맞지도 않겠죠. 이 중에서 갖다 쓰시라는 거, 혹시라도 도움될 것 같으면 참고로. 그 정보가 뭐 100개면 100개 중에 1개 정도는 쓸만한 게 있겠지. 99개가 이상해도. 그래서 뭐 조금이라도 삽질을 줄여서 좀 더 아름다운 그런 거를 만들어내면 좋지 않겠어요? 전 다른 업계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자, 우버는 이제 저도 사실은 제가 아예 무관하지 않은 게 우버가 잘 되면 저도 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더 뭐 잘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전 그렇습니다. 생각이 좋은 얘기만 한다고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은 없다고 보고요. 팩트를 기준으로 해서 팩트를 바탕으로 이런저런 의견이 많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이 그리고 물론 대외비, 기업의 정책 결정과 경영, 방향 이런 전략에 대해서는 대외비가 분명히 존재해야 되겠지만 여기 나오는 것들은 다 저의 생각입니다. 어디서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획한 것이고 저의 이제 어떻게 보면 저의 브레인 얘기이기 때문에 다들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맞물린 상태에서 운영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정기적인 프로모션 이 싸움입니다. 지금 요기요가 하고 있죠. 치고 나오는데 요기요가 하는데 프로모션을 뭐 3, 4천 이렇게 하지 않아요. 50%면 굉장히 많이 지금 투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1,000억 원 정도 더 하겠다고 하죠. 그 요기요 쪽에 뭐 강신봉 대표님 뭐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봤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굉장히 지금 전략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 것이고 리뷰 관리도 제가 지금 리뷰 관리도 지금 쭉 이제 좀 리서치를 해본 결과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요기요 같은 건 CS도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뭐 친절하게 많이 직접 응대를 해주고 있고 이 우버가 지금 굉장히 약한 부분인데 이런 것이 있고 레스토랑 관리는 사실 제가 모르겠는데 아마 리뷰가 올라가는 빈도수 그리고 랭킹에서 조정되는 것들을 보자면 그래도 담당 직원들이 한 3, 4명이 붙어서 계속 전화도 해가면서 관리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자, 앱 인터페이스 괜찮아요. 괜찮은 편이고 특히 요기요 같은 경우는 제가 어디서 조금 뭔가 좀 이렇게 받았냐면 그 뭐 주문하고 넘어가고 할 때 냄비가 이제 중간에 막 조그맣게 뭐 그냥 도트 인터페이스 마냥 도트 이제 뭐 인터페이스란다. 뭐지? 아 까먹었네. 하도 오래돼가지고. 스프라이트라고 하나? 요새 그 용어 안 쓰나요? 하여튼 제가 예전에 90년대 일할 땐 그렇게 불렀는데 도트 스프라이트 마냥 이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도 나오는데 이게 레이아웃이나 UX를 봤을 때도 그렇고 사실 저는 이게 내부에 좀 게임 쪽에서 일했던 디자이너나 UI 기획자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 게 조금 아기자기해요. 잘해놓은 게 있고 마치 그 타이쿤류의 게임에 들어가는 것 마냥 그런 것들이 있어서 어쨌든 그건 뭐냐면 디자인에 그만큼 아기자기하게 신경 써서 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고 기능들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는데 단 뭐 하나 안 좋은 거 우버 같은 거에 비하면 매우 떨어지는 건 과연 지금 배달 기사가 픽업을 하러 가고 있는지 출발했는지 어디까지 왔는지 보이지가 않죠. 물론 이건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 많은데 그런 기능은 매우 떨어진다. 특히 요기요에서 주문이 떨어지고 나서는 아무 화면도 안 나오고 문자로 띠와 45분 있다가 배달될 예정입니다. 솔직히 좀 불안하더라고요. 우버를 많이 시켜 먹다가 봐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오긴 오더라고. 결국은 사고 난 적은 없었어요. 20번 시키는데 잘 와요. 오는데 뭐 그래도 어쨌든 그런 거는 이제 오히려 요기요가 우버한테 배울 점이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되고 기사풀 관리는 뭐 잘하고 계시겠죠. 지금 뭐 주변에서 이제 거리 왔다 갔다 보니까 요기요 기사분들 아주 신나가지고 지금 우버 기사분들 발가락도 빨 게 없어 나머지는 뭐 이제 막 빨 거를 찾아다니시는 그런 정도인데도 막 신나서 막 배달 심야에도 하고 다니시던데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있는 것 같고 자 넘어가 볼까요? 좀 중구난방이지만 제가 말한 것들에서 알아서 그냥 필터링 하세요. 그냥 어차피 이거 그냥 저 그냥 하는 거라 자유롭게 뭐 신경 안 쓸게요. 뭐 어디 나가서 공개적으로 오프라인 하는 것도 아니고. 자 플랫폼이 있고 없고의 차이. 이거 왜 제가 또 넣었냐? 그 제가 강의를 꽤 몇 번 했는데 뭐 그래도 좀 자극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건설적으로들 하시면 좋겠다. 최소한 고인물처럼 하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니냐 생각했는데 뭐 아름아름으로 뭐 어디 들어보면 아직들 정신을 못 차리신 것 같아요. 못 차린 것 같고 심지어는 오히려 왠지 자기 위한
이거 뭐라 그래야 되지? 좋은 용어가 있었는데 뭐였더라? 자부심? 뭐라 그러지? 자부심이 아닌데. 음, 하여튼 넘어갈게요. 너무 비속어도 안 좋으니까. 좀 안타까워서 한 번 더 언급을 할게요. 제가 자꾸 플랫폼 비즈니스 말씀드리는데 아까 첫 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다 나왔었던 것들도 그렇고 플랫폼이 없는 대행 기사뿐인 회사는 기업 가치가 너무나 극명하게 갈리고 앞으로 2, 3년에 뻔해요. 성장 한계가 너무 뻔해. 없어요, 없어. 그러다 보니 최종 목표는 뭐냐? 피인수 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기사 수가 가치야, 기업 가치. 기사 수가 곧 기업 가치이기 때문에 그러니 결국 기업 가치, 기사 수만 늘려서 결국 어디에 뭔가 인수되기를 바라지. 그게 예시가 뭐가 있다? 푸드플라이. 인수했잖아요. 꽤 비싼 값에 사주긴 했어. 기사들을 되게 효율적으로 건전하게 굴리고 있었으니까 그 지역에서 인수 가치가 있죠. 그러니까 뭐 사실은 피인수를 염두해서 엑싯을 염두해서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중규모 정도까지. 근데 이미 노하우나 이런 기간 산업 마냥 많이 갖고 있는데도 더 가치를 늘릴 수도 있는데 막 자화자찬하고 계시는 분들은 뭐 그래서 고인물이지만 좀 안타까워서 다시 좀 한 줄 그어놓고 갈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집에서 앉아서 목욕탕에서 골똘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고 자 여기 또 맹점이 뭐냐면 인수합병을 항상 염두하기 때문에 매출액을 굉장히 과대 포장을 해요. 뭐 나중에 VC 분들한테 포장 좀 해야 되니까. 근데 VC 분들이 과연 이걸 모를까 생각하기도 하면서 근데도 포장을 하는 건 어쩔 수 없다. 인정하는 건 있습니다. 저도 이런 일을 좀 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서류상에는 결국 포장해야 돼. 액수, 특히 숫자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일이 잘 되거든요. 뭐 이거는 인정합니다. 이렇게 있고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여기 일했던 분들은 다 아실 것이고 뭐 주구장창 떠들었죠. 가장 중요한 기업 가치를 누릴 수가 없어요. 플랫폼 자체가 없으니 말이 되나요? 없어요. 뭐 체류고 뭐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고 푸드플라이 이건 아까 얘기한 거고. 그래서 이제 규모가 큰 업체에 자기의 기사수를 기업 가치로 환산해서 피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것들도 나름은 또 좋은 방향성이다 얘기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피인수를 특별히 목적으로 하지도 않으면서 기사수가 많아지는 것을 흐뭇해하고 계신다? 아니 이거는 좀 아닌 게 뭐 아까 얘기했던 요기요 배민 뭐 이런 네이버가 들어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매출액이 막 몇 조 넘어가고 하면 그런 기사수 따위는 언제든지 대규모 프로모션으로 다 뺏어갈 수 있습니다. 그건 기사들은 사실 돈 보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뭐 그쪽 예를 들어서 어디서 뭐 어느 정도 계셨던 분들 2배 이상 프로모션 2달 동안 할게요만 해도 다 이쪽으로 오고요. 그 다음에도 오고 난 다음에도 최대한 원래 있던 데나 다른 업체들 벤치마킹해서 페이를 조금 높게 주면 안 가요. 그쪽으로 다시는. 그냥 기사는 다 이쪽으로 옵니다. 오는 것이고 그리고 페이를 더 주면서 뭐 생기는 손해? 그 손해는 원래 있던 그런 대행 기사를 가지고 있던 업체들이 굶어 죽을 때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 없어지면 페이를 적정 조정을 하시겠죠.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할 것이고. 자, 그건 뭐냐? 이제 플랫폼이 없으면 이거예요. 인수를 당하든가 아니면 기업의 존속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인데 왜 그렇게들 그렇게 고인물 코스프레가 아니지 진짜 고인물이구나 하고 계신지 많이 안타깝습니다. 많이 안타깝고 이 배달 앱 시장 정말 앞으로 성장력이 무궁무진한데 왜 그렇게 중규모 이하의 업체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뭐 돈을 들이붓든 뭘 하든 삐댈 수가 없으니까 그건 어차피 기사 수만 늘릴 수밖에 없어. 왜냐? 피인수로 가야 돼. 피인수를 해서 엑시트 해야지.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아주 오래전부터 해오고 기간 산업인 양 이제 기간망도 갖추고 있고 저력도 있는데 왜 그렇게 그 구태의연한 그런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않으시고 그렇게 3년 5년 뒤에 닥칠 그 피해 무덤을 뭐 막을 생각을 안 하고 가시는지 상당히 의아합니다. 이건 되게 저도 이제 경영이나 관점으로 보자면 뭐 내가 저걸 안 두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깝거든. 되게 할 수 있는데 안 한다는 건, 할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중규모 이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전략을 짤 수가 없어. 피인수로 가야 돼. 근데 해볼 만한데 안 하는 거는 왜 그러나 싶은데, 왜 그런 황금알을 낳는 몇 조의 그런 거를 왜 안 하는 건지 오늘도 저의 뇌피셜과 포함해서 한번 그렇게 웅변을 해봤습니다. 안타깝다고 해봤던 거고 정리가 됐죠? 정리가 됐어요. 이렇게. 자, 이건 아니에요. 또 아닌 거고. 자, 또 돌아가서 우버 추천인 코드 광고 면에서 또 얘기를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이 푸드 딜리버리 시장은 2019년이 거의 마지막이에요. 뭐냐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대규모로 자금 동원을 할 수 있는 회사조차도 지금 들어가서 빨리 자리 잡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손 쓸 수가 없어. 그때는 진짜 배민이나 요기요가 네이버 같은 규모가 될 가능성도 커요. 그렇게 되면 플랫폼을 어떻게 꾸려갈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대기업도 못 들어가요. 못 이겨. 그러면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올해가 마지막인 거고, 이 황금알 시장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 그렇기 때문에 쿠팡이츠도 서둘러서 지금 전면 공세 나오는 거고, 지금의 마이너스 들이붓는 거는 3년 5년 뒤에 이걸 하고 싶어서 들이붓는 거 비교하면 진짜 10분의 1도 안 돼. 계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들이붓는 거고, 위메프나 이런 데도 그냥 들어오는 건 아니겠죠. 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제 나름대로의 그 배달 앱 시장의 3요소를 정리한 것이 있었고, 앱 기획이나 이런 것들 중요하다. 그리고 기사 수급, 그리고 고객에 대한 마케팅, 다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가야 이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뭐 밤새 이제 그 강남의 테헤란의 높은 빌딩에서 야근하시는 분들 다 나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제 딴에서 한번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유튜버의 강의 정도가 될 수 있는 그런 건데, 자, 한번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보시고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아무튼 좋은 쪽으로 이것이 또 많은 분들이 또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의 이제 그런 바람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오늘은 푸드 딜리버리 시장 분석과 2019년 업계 전쟁, 쿠팡이츠의 태세 전환 이유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우진의 프로 배달러가 되자. 다음에는 또 더 재미있는 걸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더분들은 모두 안전운전, 안운의 여신이 함께 하시길 빌겠고, 그리고 라이더에 못지않게 뭐 쿠팡이츠가 됐든 우버 분들이 됐든 네이버 새로 들어오는 분들이 됐든 불철주야 이 시장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꼭 열정과 자기가 쏟아부은 시간과 신념에 대비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